네. 현대시 10강 정리를 해보면, 두 작품 다 우선은 좀 묶여있는 공통적인 재재를 보면은 그림, 음, 그림.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림은 아니지. 대동여지도는 그 지도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하여,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에 대하여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통적인 부분을 잡아서 묶어놓은 것 같아요. 두 개를 묶어놓은 것 같고 내용은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갑시다. 야, 보시면 알겠지만 산문적이죠? 산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산문적인 문체가 쓰였다. 산문이라는 게 아닌 거 알죠? 쉽니다. 근데 이제 산문적이지만 얘 뭐뭐 합니다, 입니다, 씁니다 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해요. 그래서 운율을 만들어요. 격식체, 동결, 어미죠? 괜찮습니까? 1학년 때 했던 그 가물가물한 개념. 그렇죠? 격식체, 종결, 어미. 이게 이제 운율도 되고 친근감도 괜찮아요. 친근감. 별 문제 없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애초에 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마다 입니다, 씁니다 다 체크할 순 없잖아. 음, 음. 두 번째, 이거 너네한테 장난치기 좋은 부분. 이게, 그러니까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말을 건네는 어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말을 붙여요.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다. 틀렸어요. 괜찮습니까?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누구냐면 박수근 화백. 음. 그러니까 화자가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박수근 화백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어. 이미 박수근 화백은 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박수근 화백에 대한 화자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 이런 거 얘기하는 작품인 거지. 박수근 화백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말장난 차원에서 조금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죠. 체크 정도만 하고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잡아놓고 본문 들어가서 확인합시다. 갈게요. 자,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 물끄러미 그걸 쳐다보면서 일시적 상황이죠.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음.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쳐다보면서 됐죠? 시적 상황 됐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 시를 창작하는 거 시작의 계기예요. 됐죠? 시를 창작하는 계기라고. 그림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자, 뭐야? 자, 나는 그의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는데, 됐죠?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 나오네요. 됐죠? 명시적 화자가 있어요. 자, 바꾸어 보곤 하는데, 됐죠? 자, 원래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라면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네요. 괜찮습니까? 아무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됐습니까?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인 거야. 그리고 이제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 모아도 좋다. 라는 얘기는 이런 소재를 주로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이 그림 있잖아, 그림. 박숙은 화백의 그림.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나 손주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그렸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라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끊어줄게요.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올립니다. 한 가지 장면, 이게 뭔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자,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으로 커다랬다. 여기 두 가지. 밑줄 친 두 개 있죠? 했다는 것입니다. 커다랬다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말투죠.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이 간접 화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도 있지만 각주도 달려 있죠. 그러니까 예술가잖아. 박수근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화백이잖아. 근데 빨래를 직접 겠다고. 빨래를 직접 개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그게 인간적인 모습. 박수근 화백의 인간적인 모습. 됐죠? 요걸 떠올린 거라고. 뭐 어려운 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하냐?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해야 돼요. 장엄하기까지 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대. 아, 그리고 그가 멋쟁이인 것 같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빨래를 개키는 박수근 화백의 모습이 장엄하다. 그쵸? 성자인 것 같다. 멋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도 우리 하나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박화백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지. 화자의 예찬적인 태도. 됐죠? 긍정적 태도. 됐죠? 요 정도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없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시적 대상이 누구라고? 박수근 화백. 괜찮습니까? 어. 박수근 화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나 나오네요. 그러나. 됐죠? 이런 게 나오면 우리 보통 인식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인식의 전환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면 뒤에 자,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오케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게 있나 봐. 뭐가 궁금하냐? 그 커다란 손등이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 동그라미. 그 햇빛이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지 아니면 이승에 남아서 그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지. 괜찮습니까? 어. 박수근 화백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박수근 화백의 손등에 머물던 그 햇빛도 사라진 것인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됐죠? 첫 번째 궁금함이에요. 됐죠? 햇빛.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 줄 모르는 뻐꾹새 소리. 이거 2번이네요. 궁금함 2번. 두 번째 궁금함. 뻐꾹새 소리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 마찬가지죠? 저승으로 따라갔을까? 아니면 남아있을까? 됐죠?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됐죠? 자, 궁금한 일은 궁금한 일이다. 동어 반복이 나왔네요. 됐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금함이라고 하는 거, 그럼 살짝 바꿀 수도 있겠죠? 어, 진짜 궁금하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화자가 박수근 화백을 되게 예찬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가 돌아가셨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한 어찌 보면 그리움이라든가, 그쵸? 어찌 보면 그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겠지. 사실 그쪽으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햇빛은, 뻐꾸기 소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화 반복을 통해서 궁금증, 그쵸? 궁금증을 강조하는 거고, 달리 이야기하면, 그쵸? 그리움,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그리움 1번이랑 그리움 2번 얘기할 때 감각적인 이미지 붙일 수 있습니다. 햇빛, 시각.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 뻐꾸기 소리. 그렇지. 청각. 그렇죠? 됐죠? 이런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거.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그죠? 그의 가난함과 그의 그리움 같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아니면 가을이 되어 오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러니까 결국 궁금한 일은 다 슬픈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궁금해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궁금해한들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유한한 생명, 그렇죠? 에 대한 근원적 애상감 이런 말 써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그리워하고 생각은 하지만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이건 근원적인 거예요. 됐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막 점점점점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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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요 부분의 표현상의 특징. 통사 구조의 반복 있죠. 그리고 말줄임표 썼죠? 열거 가능합니다. 말줄임표는 이제 말줄임표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 특정 문장 부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거도 썼죠. 이런 것들의 의도는 뻔하죠. 운율. 일단 운율. 그렇죠? 그리고 화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궁금증. 심오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이게 화자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그 화백에 대한 예찬적 태도와 그 돌아가신 화백에 대해 느끼는 근원적 예상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도 맥락에서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뒤에 넘어가시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나오죠. 어. 요거 일단 틀 잡으면 김종호 뭐 했던 사람인지 다 알잖아. 지도 그리느라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분이잖아. 그때 이제 이 작품에도 계절적 이미지가 조금 잡혀 있어요. 눈 얘기 나오거든요. 겨울이죠. 빤하죠. 힘겨운 상황. 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계절적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이미지랑 밝음의 이미지 대비가 돼요. 이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 대비는 현실과 이상을 나타내죠. 상징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자가 이 화자 야 김정호가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가 김정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내면을 서술한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 있잖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 이게 시적 화자잖아. 그죠? 이게 김정호가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나시의 시적 화자는 김정호예요. 작가와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화자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나를 쫓아온 눈발. 눈발 벌써 나오네. 겨울 이미지잖아. 시련과 고난과 고뇌 이런 거겠죠? 음.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쳐서요. 자, 어둠, 세모,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펼쳐진 검은 구름대. 그렇죠?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어. 능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땅이거든요. 육지의 끝까지 와서 이제 바다를 마주하고 그 바다 끝으로 펼쳐져 있는 구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 이미지가 어때? 전부 다 눈 내리고 있고 어둠에 덮여 있고 검은 구름대가 있고 괜찮습니까? 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고난의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만 체크할게요. 고난의 현실. 됐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들. 지금껏 내가 지도를 그리기 위해 헤매왔던 그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 괄호 묶어두시고요. 이 장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부는 그 해안가에서 고통과 고뇌의 기억을 떠올린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그 기억을 떠올리는 와중에 바람이 분다고. 이거는 이제 외적인 풍경이죠? 괜찮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거야. 매개가 되고 있는 거지. 납득되시나요? 문제 없어? 그러면서 스치는 소매 끝바닥 툭툭 수평선이 끊어져 사라진다.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지는 거 소멸이잖아 결국. 소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쓸쓸함과 공허감과 그죠? 허무감 이런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됐죠? 음. 첫 번째 연의 장면 음. 지금 되게 힘들었다고 지도 그리는 동안에 그 힘들었던 이전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상념에 잠겨 있는 거지 지금.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연 사라진다. 야 한번 끊어줄까? 사라진다. 일념도 사라지고요. 일념 무엇에 대한 일념?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 됐죠? 음. 지도 완성을 향한 일념. 됐죠? 자, 세상의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세상 흐린 웃음소리 비웃는 소리 나를 비웃는 소리 괜찮습니까? 나를 비웃는 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도 역시나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됐죠? 음. 이 사랑도 마찬가지지. 야, 이거 연인에 대한 그리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도 생각하는 사람으로만 가셔야 돼요, 지금.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번진 피얼록 역시나 네모. 피얼록은 말 그대로 내가 그동안 걸어다니면서 만들었어야 되잖아.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고통, 고난, 시련, 아픔 등등등. 문제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됐죠? 표현상의 특징 두 가지. 돛이 있고요. 괜찮습니까? 아, 여기 열거도 괜찮아요. 그렇지. 야, 도치는 별 문제 없죠. 일념도 사라진다. 사랑 사라진다. 피얼룩 사라진다. 여야 된다고. 근데 사라진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맨 앞으로 빼버렸잖아. 괜찮지? 그래서 도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대상들을 열거한 거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행간걸침 사용된 부분이 있거든요. 행간걸침. 의도적으로 행배열에 변화를 준 거야. 어느 부분? 여기 부분. 발바닥의 무슨 간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발바닥의 원래 이건 한 문장이잖아. 그렇죠. 여기 부분.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내가 그동안 지도를 만들며
겪어왔던 고통들. 자, 이게 저렇게 저문 바다에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파도로서 풀어지는 것. 파도는 결국 또 사라지잖아. 됐죠? 이거 역시 소멸의 이미지예요. 됐나요? 내가 지금 그동안 내 일생을 쏟아부었던 그런 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쵸? 허무하잖아, 그러면. 그렇지.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계속 봅니다. 그렇죠? 자, 패선된 목선 하나가 덩그렇게 뜬 모래벌에는, 됐죠? 패선된 목선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음. 망가진 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빗댄 대상이라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패선된 목선 하나가 덩그렇게 떠 있는 모래벌. 황량한 현실이잖아. 황량함. 그렇죠? 고단함, 힘겨움. 그렇죠? 괜찮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괜찮습니까? 자, 그런 현실을 보는 와중에 뭔가를 줍고 있는 아이들을 봐요. 됐죠? 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음 년이 이어지는 거야. 자, 구분 갑에 좀뭐 갑은 밑에 뜻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그 육지 뭐 뾰족 튀어나온 뭐 그 부분. 자, 구분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대요. 자, 목소리가 들린답니다. 자, 어둡고 외진 길목,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에 자식들을 던져두고, 그죠? 평생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 동그라미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고요. 그 희미한 빛 동그라미 속에는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아예 끝까지 갈게요. 흩어놓은 인광 동그라미만큼이나 그리움이 끝없고, 됐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쪽 먼 곳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죽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집에 버려두고 나온 내 자식들을 떠올린 거야. 근데 내가 그 자식들을 버리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야. 방금 전에 우리가 체크했던 3년의 동그라미들 있지. 그 동그라미들, 기쁨, 희망. 됐죠? 그렇죠. 기쁨과 희망의 순간들도 존재했었다고. 만족감을 느꼈던 때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 가는 겁니다. 마주서면 아직도, 됐죠? 아직도, 여기도 행간걸침 들어가네요. 그치? 여기도 행간걸침 들어가네. 아직도 등불 동그라미를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 네모 별표가 보인다. 됐죠? 그럼 등불은 당연히 빛이니까 얘도 희망과 의지의 상징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돛배 한 척. 결과적으로는 이 돛배는 그래 나잖아. 그쵸? 희망을 이렇게 가자. 지도 완성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화자 자신을 빗댐. 괜찮습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면. 얘도 이제 그런 객관적 상관물 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음. 야, 패선된 목선이랑 마지막에 있는 이 등불 켜고 가는 돛배 한 척이랑 서로 대립적인 거죠. 괜찮습니까? 어, 문제 없나요? 되셨죠?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야, 바로 하나 넘어가시면 여기에 시어 대비들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시어들, 그러니까 전부 다 화자의 처지나 화자의 희망, 이거 강조하기 위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능선이랑 검은 구름대 같은 경우에는 능선은 육지고 검은 구름대가 있는 바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됐죠? 그 다음에 피얼룩이랑 파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색채 이미지 대비예요. 내 발에는 피얼룩이 있고 아직 나아가야 할 바다가 있고
괜찮습니까?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고통과 희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선이랑 돛배한 척 얘기했던 거지, 이거는. 이거는 뭐 가장 명확한 거고. 마지막에 어둡고해진 길목, 별빛으로 환해지던 거. 이거는 어둠과 밝은 거는 다 대비로 보시면 돼요. 됐죠? 우리 방금 전까지 세모 쳤던 이미지들이랑 동그라미 쳤던 이미지는 명확하게 대비가 되잖아. 괜찮죠? 이것들의 이미지 대조들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